자, 미국 내에서 재검표를 하니 법무장관이 지금 부정선거 조사를 시키니 또 국방부 장관을 자르고 또 이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트럼프 2기가 되니 이런 부분이나 또 법적 소송하고는 별개로요. 전 세계의 이 G7 지도자들은 바이든 당선을 다 정식으로 축하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 이후에 이제까지 주요 7개국이라고 부르는 그 서방 7개국 G7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다 지금 이 바이든에게 공식적으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강경화의 기이한 행보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은 한국 정권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강경화 가서 지금 망해가는 폼페이오를 만나고 또 바이든 측을 접촉하려고 시도하고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정권이 미국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그려온 주관적인 그림 하에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일의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 그냥 이 정권에서 이 자기들 주장을 했다가는 아웃되니까 다 입을 다물어버리고, 실제로 외교부에는 껍데기 강경화와 정권 실세 최종건 1차관 이런 자들이 장악해서 지금 미국에 바뀐 바이든 정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혼돈에 빠져버렸고, 저 무식한 주사파 운동권 민주당 출신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그 비스무리한 것들은 이 사태에 대한 해석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일본 이 7개 나라를 흔히 G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들은 전부 바이든 당선을 정식으로 축전을 보내고 축하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이 G7에 순방을 하기 위해 13일 떠난다는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G7을 방문해서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된 거다, 트럼프가 곧 대통령에 취임할 거다, 이 말을 할 것인지 기가 찬 상황입니다. 바이든에게 축전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한 G7은 서방 7개국 회의 소속 정상적인 선진국 나라들이고, 바이든과 밀당을 하면서 아직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의 스트롱맨이라고 부르는 독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이든에게 아직 축하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하고 뒤로 짝짝꿍하고 잘 놀던 푸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저 프로 레슬링을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프로 레슬링 거기에 커미셔너를 했나, 그래서 프로 레슬링 시합 때 자주 나왔죠. 쇼를 했죠. 그래서 시진핑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대표적으로 독재자로 꼽는 터키의 에르도안도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는 2016년에 트럼프가 되니까 바로 다음 날인 11월 9일 날, 대선 다음 날 이 트럼프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트럼프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중국 때리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중국이 별로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낙선하니까 뭔가 아쉬운지 축하 인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렸으면 바이든한테는 그래, 니하고 잘해보자, 저놈 나쁜 놈이다 이래야 될 건데, 그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게 사기라는 거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바이든에게 축하 전문회를 보내지 않은 것이
국제 관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바이든 선생이 이미 당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을 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법률로 확정돼야 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걸로 이해한다. 미국을 존중하는 차원이라서 법률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축하를 미룬다. 라고 하지만 바이든의 지금 중국 정책이 한국에는 이사를 친중이라고 트럼프 음모론자들은 친중이라 하지만 중국은 바이든이 중국에 어떻게 놓을지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매체가 트럼프 편들기를 하는 것인지 미 대선 후에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게 이상하다고 트럼프의 말과 똑같은 소리를 중국 관영 매체 편집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대선 이후에 코로나 백신 소식을 발표한 데 대해서 트위터에 이 중국 환구시보, 우리가 그 한국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앞장서서 잘 기억하고 있는 중국 관영 악담 매체인 환구시보가 화이자가 대선 직후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진전 소식을 발표한 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라질에서 이게 지금 사망사고가 나왔죠. 중국 백신이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서 중국 백신 시험을 중단한 건 더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중국 입장을 대변해서 트럼프를 욕을 해왔는데 이번에 화이자 백신하고 관련해서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뭔가 이 트럼프가 낙선된 부분에 대해서 물밑으로 중국 최고위층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냐. 푸틴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인사를 했는데 공식 확정될 때까지 일절 언급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바이든과 껄끄러운 푸틴이 대선 결말길에 실망을 해서 축하할 마음이 아니다. 바이든은 쭉 푸틴을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의 그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깡패 김대지는 지금 뭐 김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자는 황장수가 김정은이 뭐 지금 죽었다 했다가 틀렸다고 또 슬프고 있는데, 아니 다른 거는 음모론을 엄청 잘 믿으면서 내가 김정은이가 유고이거나 사망일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콜들이 굉장히 제 말이 불편한가 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지난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를 미국에 보내려고 한 부분이라든지 자꾸 권한이 위임됐다든지 요즘 TV에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입과 화면이 맞는 영상이 없는 김정은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 어딘가에 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악당은 틀림없지만은 그 북한에서 나오는 현재의 김정은이라는 자는 도대체 김정은이다워 보이는 카리스마나 김정은이가 갖고 있던 이 캐릭터가 희미해져서 완전히 싸구려 김정은이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김정은이든 가짜 김정은이든 트럼프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요. 터키도 아프리카 기니에 대통령한테 축전을 곧바로 보내면서 바이든한테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족을 소탕한다고 시리아 위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조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트럼프는 그걸 방치했지요. 그리고 시리아 북부에 있는 미군, 그렇게 이 시리아에서 미군과 같이 싸운 쿠르드족들이 지금 가지 마라 했는데 이 쿠르드족을 외면하고요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도 그런 부분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도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만큼은 지금 트럼프한테 확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재자들은 등을 돌리고
G7 나라들은 다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G7 이상으로 바이든과 가까워야 될 한국에서 축전을 정식으로 안 보내고 강경화가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폼페이오가 오늘 아침에 저 뉴스가 하나 나왔죠. 트럼프 2기로 전환하는 게 순조롭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집계될 표가 남아 있다라고 했고 트럼프가 이 재선에 실패했다라는 결과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폼페이오들 이 눈치 얼마나 빠른 사람, 생기기는 또 곰처럼 돼지처럼 생겼지만은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부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한번 이번에 이제 떨어지면 2024년에 또 출마할 거라 하지만 그 사실을 폼페이오는 믿지 않지요. 다만 트럼프한테 7,150만 표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역대 2등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떨어졌지만 표를 엄청 얻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한테 왔던 표, 조직, 돈 이런 것을 자기가 후계자로서 물려받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지금 충성을 바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가 그야말로 바이든 당선을 지금 무시하고 트럼프가 재선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경화가 이런 폼페이오를 만나러 갔다 하면 강경화가 만난 폼페이오는 점심 먹으면서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졌다. 그래서 다음에 올 바이든 정권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던 트럼프의 대북 비핵화 정책 문의 운전자론을 자 계속 잘 운영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폼페이오는 지금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연임에 성공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폼페이오는 강경화를 다른 나라들은 다 눈치 보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서 지금 트럼프, 바이든 사이에서 그냥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마라, 근처 가지 마라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축전을 보내고 떨어진 트럼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식의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한국은 직접 용감하게 폼페이오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생각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서 너가 그래도 용감하게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러 온 거네. 지금 그렇게 해석하겠죠. 강경화 쪽은 지금 이 폼페이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 측 인사를 만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이든 측에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차관, 국무차관 등 핵심 인사들은 지금 주변에다가 다 바이든 측 캠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외국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게 미국 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로비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 이래서 올 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시비를 찾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약간의 시비를 걸려서는 안 된다고 좌우간 누구든 외국 이런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 그때는 전부 캠프에 못 들어간다. 앞으로 이 백악관이나 이 미국 행정부에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있어요. 어제 강경화와 폼페이오 대화에서도 강경화는 북한 종전협정 이런 거 이야기를 했고 지금 폼페이오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 그 말도 안 맞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측도 아무도 못 만났고 폼페이오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도 아무 성과도 없고 이 미국 국무부가 워킹 런치를 한다고 했는데 외교장관이 다자회의도 아니고 미국 국무장관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러 방미를 해가지고 워킹 런치만 한 적이 지금 한국 역사상에 한 번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에 가면 미국 외교장관과 회담은 따로 하고 회담 이후에 식사하는 이런 자리는 있지만은 밥 먹는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낸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한국을 10월 초에 오지 않고 일본까지 오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대선 끝나고 한번 만나자. 요런 인사말. 우리가 길에 가다가 옛날에 알던 사람들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은 밥 먹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서먹했는데 뭐 인사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바이든과 정상회담 1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다각도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바이든 측에 조심조심 작업을 해서 일본 사람들 이런 거 매우 잘해요. 그래서 바이든과 일본 서가가 지금 둘이 처음으로 바이든 취임해서 만나는 정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대 일본 총리들은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면 2월쯤에 미국에 가서 항상 회담을 했어요. 오바마 때도 아소다로 총리가 회담을 제일 먼저 했고, 아베도 트럼프 되고 난 이후에 영국 총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만난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판을 읽지 못하고 이미 끝나버린 북한의 가짜 비핵화와 문재인의 운전자론을 들고 미국으로 가서 망해버린 집구석, 그 이사간 집구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나간 집구석에 지금 이사 가는 사람 붙잡고 대북 비핵화, 문재인 운전자 요런 소리를 하니까 폼페이오가 정말로 좀 이것들이 돌았나, 지금 나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 죽겠는데 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그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돌려보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측도 이것들이 이 마당까지 와가지고 달라붙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와서 바이든 쓰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또 불쾌할 거고, 바이든도 저 망한 정권의 국무부 장관을 만나러 선거 끝나자마자 온 한국의 강경화가 불쾌할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문 정권의 지금 판단 기능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의 판단으로 이 정권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꾸려가겠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조가 들었습니다.